네. 그 채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번 동영상까지 회사가 주식을 통해서도 돈을 빌릴 수,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채권을 통해서도 부채를 조달할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우리는 7단원에서 먼저 채권을 통해서 회사가 돈을 빌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때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개념, 채권과 관련된 개념들, 뭐 용어도 배웠고 채권의 어떤 등급이 있다는 것도 배웠고, 그다음에 발행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 뭐 조기 상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1에서 기본 용어만 공부하고 우선 넘어와서 7.2, 3, 4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칠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채권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채권의 가격이 100이다 아니면 1000이다. 그러면 그 채권의 가격이 왜 100인지 왜 1000인지 그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칙을 우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 설명하고 나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설명하기 전에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모든 금융상품의 가격은, 모든 금융상품의 가치는 앞으로 올 현금 흐름을,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땡겨서 다 합한 것이 그 금융상품의 가격이고 가치예요. 다시, 모든 금융상품에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은 미래에 올 그 금융상품으로부터 받을 현금 흐름을 다 현재 가치로 땡겨서 합친 게 그 금융상품의 가격이고 가치예요. 자, 칠판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볼게요. 만약에 어떤 회사가 100만큼 돈을 빌리려고 하고 중간에 10% 이자를 주려고 하고 3년짜리로 돈을 빌리려고 해. 그러면 시간선을 그려서 보면 맨 처음 회사는 100이라는 거를 은행이나 아니면 채권 투자자로부터 받겠죠. 그리고 1차 년도에 첫 번째 쿠폰을 지급을 하고 두 번째 연도에 두 번째 쿠폰을 지급을 하고 세 번째는 3년이 이제 만기니까 요때 마지막 쿠폰과 빌린 원금에 대해서 다 지불하면 요 처음 빌렸던 100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다 지급해서 요거를 다 끝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100짜리 3년으로 10%로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릴 때 그림을 만약에 그려본다면 요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 나오는 요 10%라는 거는 쿠폰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100만 평을 돈을 빌리려고 하고 매년 10% 이자 주려고 해. 그리고 3년을 내가 돈을 빌리려고 해. 그럴 때 나오는 요 10%는 쿠폰율이라고 불러요. 쿠폰 혹은 쿠폰 이자율. 요게 하나가 있고, 요 이자율이 하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시장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빌리려고 해. 그러면 우리은행에 가든 국민은행에 가든 뭐 신한은행에 가든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나한테 적용되는 이자율이 이미 시장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시장 이자율이에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빌리려고 해. 그러면 국민은행에 가면 뭐 이자 얼마 내면 100만 원 빌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신한은행에 가면 뭐 하나은행에 가면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거의 비슷하다고. 그게 시장 이자율이야. 그게 시장 이자율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10%라는 거는 쿠폰 이자율이야. 보면 시장 이자율이 10%인 상황에서 요 채권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해보자. 그러면 1년 후에 내가 내게 되는 쿠폰 10, 한 칸 땡겨야 되니까 나누기 1.1을 하시고, 두 번째 쿠폰은 여기 두 칸이죠. 그러니까 1.1에 2승으로 이렇게 할인을 해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쿠폰인 10과 원금 100을 합쳐서 그냥 110으로 편하게 표시를 할게요. 110을 1.1에 3승, 요거 3칸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요게 채권의 현재 가치를 구한 방법이 됐겠죠. 그래서 자, 지금 귀찮으시더라도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서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공학계산기 버전으로 바꾸신 다음에 10 나누기 1.1 플러스 10 나누기 1.1의 2승 플러스 110 나누기 1.1의 3승을 해보세요. 저도 해보면 보세요. 십 나누기 1.1을 하면 요게 요 첫 번째 요게 대충 9.0909 이렇게 쭉쭉쭉 나가고요. 두 번째 10 나누기 1.1의 2승 하면 요 두 번째 게 8.2645 뭐 이렇게 쭉쭉쭉 나가고요. 마지막 요 세 번째 거를 하게 되면 70 요거 10짜리를 따로 빼서 하면 7.5131 그다음에 요 100을 따로 떼서 또 하면 75.132로 합하면 한 82.3. 얼마 되죠. 그래서 요 세 개를 다 계산기에서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뭐가 나오나요? 자, 이게 딱 100이 나오게 되죠. 여기 우리가 100짜리를 10%의 이자로 3년을 빌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요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5단원, 6단원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현재가치 혹은 미래가치. 그래서 현재가치, present value를 구하게 되면 요렇게 해가지고 쭉 합하게 되면 이게 100이 나온다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회사가 100만큼 돈을 빌리려고 해. 그리고 쿠폰은 10%로 줄게요. 그런데 만기는 3년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경제 상황이 되게 좋아졌어. 갑자기 좋아졌어. 그래서 요 같은 돈 빌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자 10% 말고 그냥 8%만 주시면 됩니다. 8%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시장 이자율 8%를 이렇게 밑에 분모에다가 적용을 해서 10 나누기 1.08의 1승 플러스 10 나누기 1.08의 2승 플러스 110 나누기 1.08의 3승 요거를 하면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계산기를 켜신 다음에 공학계산기로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 처음 게 9.2593, 두 번째가 8.5734, 세 번째가 10부분은 7.9383, 그러면 100부분은 79.3832. 그래서 요거를 총 합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나요? 요게 105.1542가 나오죠. 자, 두 번째 상황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채권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봤더니
105.154.2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 더. 갑자기 시장이 경제 상황이 이렇게 코로나 이런 것처럼 갑자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어. 갑자기 안 좋아졌어. 그래서 똑같은 돈을 빌리려고 해도 더 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자가 12%로 갑자기 올랐다 쳐. 그러면 똑같이 쿠폰 10하고 마지막에 100이라는 원금은 그대로인데 나는 할인을 할 때 요 첫 번째는 1.12, 그다음에 요 두 번째는 1.12의 제곱, 요 세 번째 마지막 거는 1.12의 3승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합을 하게 되면 직접 스마트폰을 통해서 계산해 보시면 요 첫 번째 게 8.9286, 요 두 번째 덩어리가 7.9719, 요 세 번째 거에서 10 부분은 7.1178, 그다음에 여기 100 부분은 71.1780. 그래서 요 총 3개의 합을 구해 보시면 95.1963이 나와요. 자, 보세요. 회사가 어떤 회사가 100만큼의 돈이 필요해. 그래서 빌리려고 해.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어. 이자는 10%고 만기는 3년으로 하려고 해. 그래서 10 이렇게 이자가 나가고 마지막에 원금 100을 갚아서 처음 빌린 100을 다 갚아서 끝내는 상황이야. 그러면 요 나가는 쿠폰 원금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분자는 다 똑같아. 10, 110, 10, 110, 10, 110이야. 그런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시장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시장 이자율도 쿠폰 이자율과 우연히 10%로 같아. 회사가 100을 빌리려고 이은행, 저은행, 뭐 A은행, B은행, C은행, D은행 다 가봤더니 대체로 비슷하게 다 10%라는 시장 이자율을 요구를 해. 그러면 이 10%라는 거를 여기 분모에 넣어가지고 10, 110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면 총 요 프레젠트 밸류가 100이 나온다고. 그런데 경제 상황이 갑자기 좋아졌어. 막 뭐 전 세계 경제 상황이 갑자기 좋아졌어. 그래서 같은 회사가 같은 조건인데 돈을 빌리러 은행에 요번에는 갔더니 시장 이자율을 예전보다 더 적은 8%만 요구해. 그렇게 되면 요 분모에다가 8%를 써가지고 할인을 했더니 100보다 큰 105.1542라는 숫자가 나와. 요게 요 상황에서 채권의 가격이고 가치예요. 그렇지 않고 세 번째 상황. 갑자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어. 저는 이거를 12%라고 예시를 잡았지만 20% 아니면 뭐 이자율로 50%라고 쳤다 봐. 그 정도로 경제가 안 좋아졌어. 그래서 요 같은 회사 같은 조건인데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봤더니 시장 이자율로 12%, 아까보다 높은 12%를 요구를 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요 시장 이자율 이렇게 분모에다가 넣어가지고 요거를 현재 가치 채권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 95.1963이 나온다고. 요게 요 경제 상황 시장 이자율 12% 하에서의 채권의 가격이고 가치예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를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이자율이 있고 여기 나오는 이자율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자율은 쿠폰율, 쿠폰 이자율이라고 하고 여기 나오는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인할 때 쓰는 거는 시장 이자율로 할인을 하는 거고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요거는 요 쿠폰 그다음에 쿠폰하고 원금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쿠폰 시장 이자율이 10%인 상황에서 돈 빌리려는 사람이 쿠폰을 10%씩 주겠다고 해. 그러면 딱 100으로 채권이 발행이 된다.
요거를 뒤에 가서 또 화면에서 말씀드릴 건데 요거를 영어로 파 발행 혹은 한국말로 액면 발행이라고 해요. 요 100만큼으로 딱 발행이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상황. 회사가 100을 빌리려고 하고 3년 동안 돈을 빌리려고 하는 상황이고 쿠폰을 10%로 주려고 해. 그렇게 해서 돈을 빌리려고 해. 그런데 가서 시장을 봤더니 경제 상황이 되게 좋아. 그래서 시장 이자율은 8%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100을 빌리려면 이자 8%만 내면 됩니다 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는 얼마씩을 이자로 내겠다고? 10씩을 이자로 내겠다고. 그랬더니 현재 가치 구해본 게 액면가인 100보다 더 크게 나왔지. 다시 시장 이자율이 8%야. 경제 상황이 너무 좋아. 호황이야. 그래서 회사는 나는 이자 10%씩 줄게요 라는 건데 시장은 그거보다 훨씬 낮은 8%야. 시장에서는 다시 말하면 시장에서는 8%만 주면 100 빌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건데 이 돈 빌리려는 회사는 100을 빌리려고 10씩을 주기로 했어. 그렇게 했더니 이 채권의 현재 가치를 구해보니까 100보다 더 큰 105.1542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이게 이 상황에서 시장 이자율이 8%인 상황에서 채권의 가격이고 가치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뭐라고 하냐면 채권이 프리미엄으로 발행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액면가인 100보다 더 큰 값인 105.1542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프리미엄 발행이라고 말을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집중 세 번째. 자, 보시면 똑같은 상황이야. 아니 같은 회사가 100을 빌리려고 하고 10%씩을 쿠폰으로 주려고 해. 그리고 3년 만기로 돈을 빌리려고 해. 그런데 갑자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100을 빌리려면 시장에서는 한 12%는 줘야지 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야. 그런데 시장 이자율이 12% 정도는 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못 주고요 해가지고 10%짜리로 그냥 채권을 발행을 하려고 해.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봤더니 요 12%를 넣어가지고 할인을 해봤더니 채권 가격을 현재 가치를 구해봤더니 95.1963이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100보다 작지. 시장에서는 아니 100 빌리려면 12%는 이자 쳐주셔야죠 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제가 돈이 필요해서 돈 빌리는데 그 정도는 못 드리고요 10%만 드릴게요 라고 하는 상황이야. 그렇게 해서 이 상황에서는 채권 가격을 구해봤더니 현재 가치 구해보니까 95.1963이야. 100보다 작지. 액면가보다도 작지. 이런 상황을 디스카운트 발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시장 이자율하고 쿠폰 이자율이 같은 상황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큰 상황 아니면 작은 상황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채권이 액면가랑 같은 금액으로 딱 발행이 되고 판매가 되는 상황, 그거보다 큰 금액으로 발행되는 상황, 그거보다 작은 금액으로 발행되는 상황 이렇게 해서 파 발행, 프리미엄 발행, 디스카운트 발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헷갈리시는 게 어떤 게 헷갈리시는지 제가 잘 아는데 보세요. 주의하실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반복하면 여기 있는 10%는 쿠폰율, 쿠폰 이자율이고 여기 있는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랑 회사가 주려는 쿠폰 이자율이랑을 비교를 해서
똑같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 이자율로 나도 쿠폰을 줄게요 하면 채권이 딱 그 요구했던 액면가대로 발행이 그대로 판매가 되는 상황이고 시장은 8%만 달라 해. 근데 나는 10%까지 줄 수 있어. 그러면 채권 가격이 100보다 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시장 이자율은 12%는 줘야지 라고 요구하는데 나는 10%는 못 드려요. 12%는 못 드리고 10%밖에 못 드려요. 하면 그 채권은 100보다 작은 95.1963이에요.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는 시장 이자율이 있고 쿠폰 이자율이 있다. 요 두 개는 서로 다른 거고 쓰임새도 다르다. 우리가 이렇게 할인할 때에는 그 상황에 맞는 시장 이자율을 이렇게 갖다가 쓰는 거고 요 12% 여기 이렇게 그러지 않고 요 분자 위에 거는 여기 10, 10, 110은 어떻게 하든 똑같은 거니까 위에는 변하지 않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시장에서 달라고 하는 이자율이 있어. 근데 회사에서 돈 빌릴 때 줄 수 있는 이자율이 있잖아. 그게 서로 두 개가 같을 수도 있지만 2번, 3번처럼 서로 다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보시면 시장 이자율이 쿠폰보다 작아. 그러면 시장에서 달라는 것보다 더 주는 거니까 액면가보다 큰 거고 시장에서 달라는 것보다 쿠폰이 작아. 그러면 시장에서 달라는 만큼 못 주는 거니까 100보다 작겠지. 그래서 이렇게 파 발행, 프리미엄 발행, 디스카운트 발행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7.4까지 공부했고 다시 앞부분인 7.1로 돌아와서 자, 다시 우리가 채권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을 배웠잖아요. 한번 다시 보세요. 다시 봅시다. 베이커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1000을 빌리려고 해. 그리고 이거 만기는 30년으로 하려고 하고 이자율은 12%로 시장 이자율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요때 이렇게 120씩 주는 거가 쿠폰이에요. 그리고 30년이라는 기간이 만기고 총 빌리려는 금액인 1000이 액면가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는 말씀 안 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보시면 1000을 빌리려고 하고 요 상황 요번에는 10년 빌리려고 해. 그런데 쿠폰은 8%, 쿠폰 수익률은 8%, 쿠폰 이자율은 8%야. 그러면 요 시점에 1000을 빌려. 그런 다음에 요 빌린 거가 있으니까 이제 쭉 이자 계속 갚다가 마지막 이자랑 원금을 마지막에 갚고 끝내는 거지. 요게 채권의 현금 흐름 형태가 되겠고요. 보신 것처럼 일단 칠판 쓰기 전에 제가 뭐 말씀드렸죠? 원칙 하나 말씀드렸죠. 모든 금융 상품의 가격 가치는 미래에 올 현금 그 상품으로 인해서 올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땡긴 거에 합이 지금 그 금융 상품의 가격이고 가치다라고 했고 우리가 그 원칙을 이용을 해서 시장 이자율이 세 가지 경우로 나뉠 때에 채권 가격이 각각 현재 가치가 달라지는 거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채권의 현재 가치, 채권의 가격의 현재 가치는
네. 뭐 공식으로 약간 뭐 멋있게 써보자면 요게 채권의 현재 가격을 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썼던 거를 이렇게 요약을 정리를 일반화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자, 보시면 요 밑에 있는 요 저는 YTM이라고 썼는데 요 숫자가 이게 할인율이 올라가면 채권 더 센 할인율로 할인을 하게 되면 채권의 현재 가치는 가격은 작아지게 되겠죠. 여기 시그마가 있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네. 여기 밑에 있는 할인율하고 채권의 가격은 서로 역의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더 센 할인율로 할인할수록 채권의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할인율이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는 떨어진다. 반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더 덜 할인하게 되는 거니까 채권의 가격은, 현재 가치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말이고요. 이렇게 밑에 채권에서 여기 쓰는 할인율, 분모에 쓰는 할인율 R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Yield to Maturity YTM이라고 영어로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제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 채권이 지금 100이에요. 가격 가치가 아니면 뭐 200이다. 그러면 이 100이라는 숫자 아니면 200이라는 가격 이게 왜 나온 거야? 를 우리가 그 깔려있는 원리를 방금 보신 거예요. 그런데 요 부분을 가장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칠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요거를 통해서 금융상품의 모든 금융상품의 가격은 미래에 올 그 금융상품으로 인해서 미래에 올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땡긴 거야. 그래서 합한 게 그 금융상품의 가격이고 현재 가치인 거구나 라는 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권도 그렇게 계산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뒤에 가서 8단원에서 주식도 또한 그 주식으로 인해서 올 현금 흐름, 미래 현금 흐름을 그냥 지금 다 땡겨. 그래서 다 합친 게 그 주식의 가격이구나 라는 거를 또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까 배우던 부분으로 다시 넘어와서 7.5 부분을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실게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나요? 쿠폰 이자율이랑 시장 이자율이라는 거는 서로 다르다. 물론 아까 10%로 서로 같았던 것처럼 우연히 같을 수도 있지만 시장 이자율은 계속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쿠폰 이자율과 서로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5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채권이 발행되고 판매되고 하는 가상의 금융시장이 있는데 그 금융시장을 마치 주식시장처럼 채권시장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 채권이라는 이 7단원이 주식보다 먼저 배우긴 하는데 사실은 채권보다 주식이 더 익숙하시죠. 그래서 마치 우리는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주식시장이 채권시장보다 훨씬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채권시장이 주식시장보다 몇 배나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배우실 거고 혹은 아실 수도 있는데 주식은 회사가 발행하면 보통주 아니면 우선주 그렇게 딱 두 개예요. 그런데 채권은 뭐다? 발행을 계속 할 수 있잖아. 만기 되면 또 발행하고 만기 되면 또 발행하고 같은 회사가.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 채권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부는 주식을 발행하지는 않잖아. 근데 채권에서는 이렇게 정부도 채권을 발행하니까 채권 시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NYSE, 뉴욕 주식 거래소보다 미국 재무부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요거 하나로만 봤을 때도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발 좀 은행 창구 아니면 증권사 가셔서 계좌 해보시고 뭐가 됐든 주식을 좀 하나 사보시고 어떻게 체결되고 어떻게 사지고 어떻게 팔아지는지를 한번 그 일련의 과정을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은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면 한국거래소 이렇게 딱 뭐 일본이면 뭐 일본 증권거래소 아니면 미국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증권 여러 개가 나스닥 있고 뭐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채권은 그렇게 어떻게 특정하게 정해진 시스템화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OTC 장 외 시장에서 채권이 서로 사고 팔고 한다라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뭐 이렇게 정리된 그러니까 체계화된 주식 시장이 뭐 나라별로 시장별로 있어. 근데 우리 채권 시장은 그렇지 않고 이게 뭐가 정리가 체계화가 안 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주식을 해보시면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에 HTS 깔아서 보시면 초 단위로 그 주식 가격이 변하고 매매가 어떻게 되고 누가 사고 있고 누가 팔고 있고 뭐 외국인인지 기관인지 개인인지 거래량이 어떻게 1초마다 변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다 공개가 돼요. 증권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공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도 볼 수 있어요. 물론 20분이라는 시간 지연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주식시장은 체계화된 그 시장에서 매우 투명하게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냥 제3자라도 네이버 증권에 삼성전자 치면 지금 이게 얼마고 어떻게 되고 있고 1년 전에 얼마였고 한 달 전에 얼마였고 다 알 수 있다고. 근데 채권은 그렇지 않다. 그 체계화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투명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거예요. 채권을 투자하려고 아니면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계약을 서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다 보니까 그 채권 시장은 투명하지 않고 관계자가 아닌 이상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원칙이고 큰 줄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년 전에 미국 금융위기 2008년, 2009년에 미국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거 안 되겠다. 세계의 정부들이 채권도 뭔가 체계화된 시스템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금씩 채권 시장도 주식 시장처럼 이렇게 체계화되고 있어요. 개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트레이스라는 어떤 툴을 통해서 채권 거래가 일어난 내역, 만기는 얼마였고, 쿠폰은 얼마였고, 시장 이자율은 얼마였고, 뭐 옵션, 뭐 조항 같은 거는 뭐를 걸었고, 그런 게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인터넷에 접속하면 그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바클레이즈라는 금융회사가 이 채권 발행한 거에 고유 번호가 여기 나와 있고 그때 쿠폰은 4.95%로 발행했고 만기는 2047년까지로 발행을 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신용 등급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인터넷에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정보들은 트레이스에 들어가면 공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화면을 통해서는 뭐를 보실 거냐면 그 교과서에 있는 그러니까 부분 중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만 여기
표시를 한 건데요. 보시면 어떤 회사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머추리티가 만기가 2036년 2월 15일인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근데 그때 쿠폰 주기로 어떻게 했냐면 쿠폰율은 4.5%씩 주기로 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미재무부 채권은 6개월마다 쿠폰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1년에 지급하는 게 4.5%라는 거니까 6개월마다 2.25% 그러니까 돈으로는 22.5달러씩을 6개월마다 그래서 총 45달러를 1년에 지급을 하는데 22.5 6개월 지나면 지급하고 22.5 6개월 지나면 지급하고 이렇게 지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한 건데 비드랑 에스크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온라인에서 환전을 해보셨든 아니면 은행 창구에 가서 환전을 해보셨든 그 은행에 가셔서 이렇게 환전을 하려고 하면 그 전광판 아니면 무슨 이렇게 LED 화면에 뭐 달러, 뭐 유로화 아니면은 엔화, 위안화 이런 화폐들에 대해서 통화들에 대해서 사실 때와 파실 때 각각 가격이 다른 걸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그냥 제가 검색한 건데 여기 지금 하나은행의 화면이 바뀌나? 네, 여기 지금 보시면 미달러화가 사실 때와 파실 때 가격이 서로 다른 거를 보실 수 있죠. 이건 지금 2016년 5월 5일 휴일인데, 네, 요때 기준인데, 그래서 채권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비드 프라이스와 에스크 프라이스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르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채권 돈을 빌리려는 회사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그 채권이 처음 판매가 될 때 채권을 살 수 있는 사람들, 그 채권 딜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채권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격 간의 차이를 그 채권 딜러들이 차익을 요거를 프리미엄을 먹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비드 프라이스는 딜러가 구매하는 가격이 비드 프라이스고 에스크 프라이스는 딜러가 판매하는 가격이 에스크 프라이스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투자자는 요 가격에 사고 요 채권을 요 가격에 사고 요 가격에 파는 거죠. 그래서 요 두 차이를 채권 딜러가 이렇게 중간에서 요걸 해주면서 먹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싸게 사고 사실은 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비드 프라이스는 누가 구매하는 가격? 딜러가 구매하는 가격. 그래서 반대로 요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투자자는 파는 가격인 거죠. 투자자가 파는 가격. 그리고 에스크 프라이스는 딜러가 판매하는 가격이니까 투자자는 사는 가격인 거죠. 그래서 여기 비드 프라이스랑 에스크 프라이스 요 두 개를 엄청 헷갈리시는데 누가 사는 가격인지 누가 파는 가격인지가 서로 이렇게 반대라는 거. 은행 환율도 은행이라는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환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은행이 사실 때 파실 때의 차이만큼을 먹는 거예요. 환전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그거랑 똑같다. 채권도 이렇게 비드 프라이스랑 에스크 프라이스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차이 요거를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 혹은 간단하게 스프레드라고 하고 마지막에 여기 있는 요 체인지라는 거는 전날에 비교해서 오늘 가격이 얼마나 변했나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화면에 보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에 표시되어 있는 게 시장 이자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한 번에 적용되는 쿠폰율이 2.25잖아요. 근데 시장 이자율이 2.618이야. 그러면 시장 이자율보다 쿠폰이 아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시장 이자율이 2.618이고 쿠폰율은 연간 기준으로 4.5%니까 쿠폰율에 비해서 시장 이자율이 훨씬 낮네.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보다 쿠폰을 훨씬 많이 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채권의 가격은 액면가보다 더 높게 발행이 되는 프리미엄 채권인 할증 채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업들도 채권을 발행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도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대충 평균을 내보면 이렇게 10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을 국가별로 발행한 국가별로 보면 뭐 미국 이렇게 되고 뭐 영국도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이게 발행 국가에 따라서 국가의 등급이나 국가에 쓰는 환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인도가 제일 수익률이 높네요. 그러니까 7.32 그리고 일본은 0.04 이게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자국 내에서 많이 투자가 돼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 있는 연기금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일본 채권을 많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좀 이렇게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이렇게 낮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대체로 좀 개도국으로 갈수록 좀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네. 그리고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여기 화면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만약에 쿠폰을 6개월마다 주기로 했어. 그러면 그 발행되고 이제 그 채권들을 서로 투자자들이 사고팔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쿠폰 주기가 딱 끝나는 6개월에 맞춰서 투자자들이 서로 사고팔고 할까? 그때에만 사고팔고 할까? 아니라는 거지. 쿠폰 주고 또 쿠폰 나오기 전에 그 사이에서도 투자자들은 서로 사고팔고를 한다는 거지. 그 과정에서 그러면 받지 않은 쿠폰 혹은 받은 쿠폰에 대해서 이거 누구 거냐라는 건데 그거를 조절한 가격이 더티 프라이스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채권의 가격은 그냥 클린 프라이스, 공시된 가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쿠폰 지급일과 쿠폰 지급일 사이에 우리가 채권을 사거나 팔거나 한다면 공시된 가격보다 높거나 혹은 낮은 가격으로 우리는 채권을 사거나 팔게 된다. 그래서 예시를 보세요. $1,000짜리 채권이고 6개월마다 지급하고 12% 쿠폰을 지급을 해.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 채권을 얼마를 주고 샀다라고 가정을 하냐면 1,080이야. 그런데 이 채권을 사는 날부터 쿠폰이 지급되기까지 4개월이 남아있어. 그러면 나는 6개월 중에 총 2개월에 대한 쿠폰만 나는 가져야 되는 거니까 1000 곱하기 이거 6개월마다 12%니까 연식 2%니까 6개월에는 6%인 거지. 그래서 1000 곱하기 6% 하면 60이고 그 6개월 중에 또 나는 2개월만 가는 거니까 20. 그래서 공시된 가격은 요 1060인데 나는 요 1080을 주고 산 거지. 그래서 요 1060이 여기서는 더티 프라이스가 되겠고 1080이 공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쿠폰 지급일과 쿠폰 지급일 사이에 채권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렇게 채권을 사거나 팔거나 하게 되면 공시된 가격인 클린 프라이스와 실제 발생이자가 포함된 가격인 더티 프라이스 혹은 풀 프라이스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본 가격은 다 공시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이번 동영상에서 공부를 하고 이어서 다음 동영상에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